안녕하세요. 르네상스의 심장, 피렌체. 혹시 여행 준비 중이신가요? 오늘 저희가 마치 당신만을 위한 오디오 가이드처럼 피렌체 여행의 그 핵심만 쏙쏙 뽑아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피렌체 참 매력적인 도시죠. 저희가 다양한 여행 정보, 현지인 추천, 또 안전 수치까지 여러 자료들을 좀 종합해봤거든요.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피렌체를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또 깊이 있게 즐길 수 있을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시간은 아끼면서도 중요한 건 또 놓치지 않게끔. 그쵸? 맞아요. 피렌체의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말이죠. 자, 준비되셨다면 피렌체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먼저 피렌체라는 도시, 어떤 곳인지 감을 좀 잡아볼게요. 생각보다 도시가 아담해요. 그래서 대부분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매력 포인트 같아요. 맞아요. 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역사지구가 딱 중심에 모여 있잖아요. 좁은 골목길하고 광장들이 막 얽혀 있어서 진짜 미로 탐험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네, 아르노강을 딱 기준으로 보면 북쪽에는 두오모나 우피치 미술관 같은 핵심 명소들이 있고 남쪽으로는 이제 멋진 정원들이나 도시 전경을 볼 수 있는 언덕들이 있죠. 네, 걸어 다니기 좋다는 점이 정말 큰 장점인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전 계획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도시가 작다고 그냥 막 다니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특히 막 두오모 쿠폴라 올라가는 거나 네네. 우피치, 아카데미아 미술관, 이런 인기 많은 곳들은 미리 표를 예매 안 하면, 와, 그 줄 서는 시간이 장난 아니에요. 맛집 예약도 그렇고요. 그냥 효율적으로 동선 짜고 예약만 미리 좀 해놔도 여행의 질이 완전 달라지죠. 그럼 피렌체를 좀 제대로 보려면 며칠 정도 잡는 게 좋을까요? 최소 이틀? 네, 최소 이틀은 잡으시는 게 좋아요. 너무 막 서두르지 않으면서 주요 명소 둘러보기에 딱 적당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피렌체 도착은 보통 기차로 많이 가시죠. 그 산타마리아 노벨라 중앙역, SMN역, 거기가 시내 중심이랑 아주 가깝더라고요. 네, 맞아요. 역에서 나오면 바로 시내 접근성이 좋죠. 근데 혹시 차를 렌트할 계획이시라면, 이건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피렌체 시내는 그 ZTL이라고 조나 아트라피코 리미타토 교통 제한 구역이거든요. 그거 들어봤어요. 복잡하다고. 네, 허가증 없이는 운전하기가 진짜 어렵고 잘못 들어가면 벌금이 엄청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외곽 주차장에 차를 대고 버스나 트램 같은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훨씬 마음 편하실 거예요. 공항에서는 버스나 택시 이용하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틀 동안 피렌체를 아주 알차게 누비는 추천 코스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피렌체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상징적인 장소들 있잖아요. 그런 곳들 위주로 저희가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두오모는 기본이고 그렇죠. 두오모, 다비드상 있는 아카데미아 미술관, 르네상스 회화의 성지 우피치 미술관, 그리고 피렌체 정치의 중심이었던 시뇨리아 광장이랑 베키오 궁전, 그 위에 보석각에 많은 베키오 다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켈란젤로 언덕에서 보는 그 야경. 이 정도는 진짜 꼭 경험해 보시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네. 근데 여기서 일정을 짜실 때 진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바로 휴관일. 이거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맞다. 휴관일 중요하죠. 네. 특히 월요일. 월요일에는 우피치, 아카데미아, PT궁전, 심지어 그 중앙시장 푸드코트까지 다 문을 닫아요. 와, 월요일은 피렌체 가면 안 되겠네요, 거의. 그렇죠. 가능하면 월요일은 피렌체 일정을 피하시는 게 상책이고요. 일요일 같은 경우에도 대성당 입장이 좀 제한되고 쿠폴라 등반 시제약 시간도 늦어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목요일에는 베키오 궁전이 오후 2시에 일찍 문을 닫아요. 이런 걸 미리 알아두셔야 헛걸음 안 하시죠? 이야, 꿀팁인데요. 좋습니다. 그럼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해서 구체적인 1일차 여정을 한번 짜볼까요? 1일차. 자, 오전은 뭐니 해도 피렌체의 심장, 두오모 통합지구입니다. 피렌체 대성당, 정식 명칭은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이죠. 그리고 브루넬레스키가 설계한 그 거대한 쿠폴라, 돔, 조토의 종탑, 산조반니 세례당, 두오모 박물관, 그리고 성당 지하 유적까지. 와, 맞네요. 네, 이걸 다 입장할 수 있는 브루넬레스키 패스라는 게 있어요. 이걸 미리 사두시는 게 가장 편리하고 효율적입니다.
쿠폴라 올라가는 게 463개 계단이고 종탑이 414개 계단이거든요. 올라가면 피렌체 전경이 정말 와, 숨막히게 멋있는데 대신 체력이. 네, 체력이 좀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특히 쿠폴라 등반은 시간 예약이 필수예요. 이건 여행 준비 초반에 그냥 제일 먼저 예약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성당 내부의 그 거대한 최후의 심판 프레스코아나 세례당의 황금 모자이크 천장도 정말 볼만하죠. 그렇죠. 추천 동선은 박물관이나 종탑 먼저 보고 예약 시간에 맞춰서 쿠폴라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세례당 보고 마지막으로 대성당이랑 지하 유적 보는 거.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 브루넬레스키 돔은 정말 건축사적으로도 대단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세계에서 가장 큰 석조돔인데 뭐 지지대 없이 이중벽 구조만으로 그 엄청난 무배 한 37,000톤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견디게 설계한 거죠. 와, 37,000톤? 네. 벽돌도 400만 개 이상 사용됐다고 하고요. 당시 기술력으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그런 건축물이죠. 르네상스 정신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야, 알고 보니 더 대단하네요. 자, 두오모 지구 열심히 둘러봤으니 이제 배가 고프죠? 점심 먹으러 가야죠. 두오모 근처에 있는 중앙시장, 메르카토 첸트랄레로 가보시는 걸 추천해요. 1층은 식재료 파는 시장이고 2층이 푸드코트처럼 되어 있거든요. 아, 거기 좋죠. 이것저것 많고. 네, 여기서 피렌체 명물, 곱창버거, 람프레도토 한번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약간 호불호는 갈린다는데 현지인들은 되게 좋아한대요. 그렇죠. 좀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시장 바깥에는 또 산노렌초 시장이라고 가죽 제품 파는 곳도 있으니까 가볍게 한번 둘러보시고요. 아, 근데 시장은 월요일 휴무라는 거. 네, 맞아요. 월요일엔 푸드코트도 닫으니까요. 자, 오후에는 미켈란젤로의 걸작이죠. 다비드상을 만나러 아카데미아 미술관으로 갑니다. 여기도 미리 예약하셨다면 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 정도면 핵심 작품은 충분히 감상할 수 있어요. 네, 다비드상 원본은 그 크기랑 섬세함이 정말 사진으로 보는 거랑은 완전 달라요. 압도적이죠. 그렇죠. 그 감동을 느껴보시고 다음은 잠시 좀 숨을 고를 수 있는 레푸블리카 광장으로 이동해 보세요. 광장 주변에 예쁜 카페들도 많고 아니면 거기 회전목마 앞에서 사진 찍는 것도 좋고요. 아, 거기 루프탑 바들도 괜찮죠. 맞아요. 근처에 뷰온 아트 같은 루프탑바에서 두오모 딱 보면서 음료 한 잔 하면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거예요. 아, 그리고 광장 가는 길에 그 멧돼지 분수, 폰타나 델 포르첼리노 만나면 코 한번 만져보세요. 다시 피렌체에 돌아온다는 전설이 있잖아요. 오, 그런 것도 있군요. 자, 이제 해질녘이 다가오면 피렌체 정치의 중심지였던 시뇨리아 광장으로 가봅니다. 여기는 광장 자체가 그냥 거대한 야외 조각 미술관 같아요. 그 로자 데일 란치 아래에 첼리니의 펠세우스나 잠볼로냐의 사비니 여인의 강탈 같은 걸작들이 전시되어 있고요. 네, 다비드상 복제품도 있고 넵튠 분수도 있고 볼거리가 많죠. 광장 앞에 있는 베키오 궁전 그 위용이 정말 대단한데요. 궁전의 아르놀프 탑에 오르면 두오모 쪽에서 보는 거랑은 또 다른 각도에서 피렌체 전경을 감상할 수 있어요. 여기도 예약은 필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요일엔 오후 2시 마감이고요. 네, 베키오 궁전이 원래는 피렌체 공화국의 시청사였다가 나중에는 메디치 가문의 거처로 쓰였었죠. 그러다가 메디치 가문이 아르노강 건너편에 있는 피티 궁전으로 옮겨가면서 여기가 오래된 궁전, 즉 팔라초 베키오가 된 거고요. 아하, 그래서 베키오, 오래된 궁전이군요. 네, 그리고 내일 가볼 우피치 미술관 있잖아요. 거기도 원래는 메디치 가문의 행정사무소, 그러니까 우피지, 오피스로 지어진 건물이었어요. 이런 배경을 알고 보면 장소들이 더 재미있게 느껴지죠. 와, 그렇네요. 진짜 흥미로운데요. 자, 슬슬 저녁 시간이 다가옵니다. 이탈리아의 그 저녁 식사 전 즐거움, 아페리티보 타임. 이거 한번 가져보는 거 어떨까요? 아, 좋죠. 식전주랑 간단한 안주 즐기는 거? 네, 하루의 피로를 싹 풀면서 루프탑바 같은 데서 멋진 야경 보면서 즐기면 더 좋겠죠? 뭐 디비나 테라차나 엔젤 루프바 같은 곳들. 네, 분위기 좋죠. 저녁 식사로는 너무 비싸지 않으면서 맛있는 현지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그런 트라토리아, 작은 식당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면 트라토리아 일 바르젤로 같은 곳이 평이 괜찮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관광객 상대하는 큰 식당보다는 그런 데가 더 정겨울 수 있어요. 그리고 식후에는 당연히 젤라또. 달콤하게 마무리해야죠. 필수죠, 필수. 자,
이렇게 1일차를 마무리하고 이제 2일차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오전은 세계 최고의 미술관 중 하나죠. 우피치 미술관입니다. 여기도 당연히 사전 예약 필수고요. 최소 2~3시간은 잡으셔야 제대로 볼 수 있어요. 네. 워낙 작품이 많아서요.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이랑 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수태고지, 미켈란젤로의 톤도도니. 와, 정말 교과서에서 보던 작품들을 직접 만나는 거죠. 맞아요. 그 감동이 작품 하나하나가 정말 미술사의 중요한 순간들에 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피치 미술관 창문 너머로 보이는 베키오 다리 풍경, 이것도 놓치지 마세요. 사진 포인트예요. 그리고 덧붙이자면 우피치 미술관은 그 베키오 궁전이랑 피티 궁전을 비밀리에 연결하는 바사리 복도라는 게 지나가는 곳이기도 해요. 그 비밀 통로요? 네, 오랫동안 닫혀 있다가 최근에 특별 투어로 일부 공개되고 있다는데 혹시 기회가 된다면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회화보다는 조각에도 관심이 많다 하시면 우피치 대신에 바르젤로 미술관을 오전에 가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에요. 거긴 도나텔로나 미켈란젤로 같은 르네상스 조각 걸작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 그렇군요. 선택지가 있네요. 자, 우피치에서 예술 작품에 흠뻑 빠졌다면 이제 그 유명한 베키오 다리를 직접 건너볼 차례입니다. 다리 위의 상점들, 특히 보석 가게들이 쭉 늘어선 모습이 정말 독특하죠. 네, 중세시대의 다리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리를 건너서 아르노강 남쪽 울트라르노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점심 식사 장소로는 베키오 다리가 딱 보이는 시뇨르비노 같은 레스토랑 괜찮아요? 거기 전망 좋죠. 와인 전문점이기도 하고요. 네, 강변 테라스 자리는 인기가 많으니까 미리 예약하시는 센스 잊지 마시고요. 좋습니다. 오후에는 이제 울트라르노 지역의 매력을 좀 느껴볼 시간인데요. 이쪽은 북쪽보다는 조금 더 한적하고 장인들의 공방 같은 게 많은 곳이에요. 그렇죠. 약간 로컬 느낌이 더 나는 곳이죠. 피티 궁전 뒤편에 있는 보볼리 정원. 여기가 르네상스 정원의 정수를 보여준다는데 너무 넓어요. 다 둘러보기엔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제대로 보려면 반나절은 잡아야 할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아담하면서도 환상적인 피렌체 전망을 원하신다면 저는 바르디니 전원을 추천하고 싶어요. 바르디니 정원, 거기 정말 예쁘죠. 특히 봄에 등나무꽃 터널. 네, 맞아요. 4월, 5월쯤 가면 보랏빛 등나무꽃이 만발한 터널이 있는데 와, 진짜 아름답습니다. 인생샷 명소죠. 피티 궁전 자체도 여러 박물관을 품고 있으니 관심 있으시면 함께 둘러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렇죠. 울트라르노 지역은 확실히 막 대규모 관광지 느낌보다는 좀 더 현지 생활, 예술가들의 숨결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작은 가죽 공방이나 수제종이 가게 같은 곳들 구경하면서 천천히 걷다 보면 어쩌면 그 화려했던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적인 창의성이 오늘날 피렌체 장인들의 손결로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 그런 걸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와, 멋진 표현인데요. 자, 그리고 드디어 피렌체 여행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늦은 오후에는 미켈란젤로 언덕, 피아짤레 미켈란젤로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피렌체 시내 전체를 조망하는 그 환상적인 일몰. 네, 이건 정말 말로 설명하기 힘들죠. 직접 봐야 해요. 붉게 물드는 하늘 아래에 그 두오모랑 베키오 다리가 실루엣으로 딱 보이는 풍경. 이건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을 줄 겁니다. 일몰 시간에 맞춰 가려면 조금 서두르시는 게 좋고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요. 좀 더 조용하게 감상하고 싶다면 언덕 위쪽에 있는 산 미니아토 알 몬테 성당까지 조금 더 올라가 보는 것도 좋아요. 거긴 사람도 적고 전망도 더 튀어 있거든요. 네, 거기까지 올라가면 정말 탁 트인 뷰를 조용히 즐길 수 있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틀간의 핵심 코스를 돌아봤는데요. 만약 시간이 좀 더 있다면 즐길 거리는 무궁무진하죠. 그렇죠. 쇼핑 좋아하시면 산 로렌초 가죽시장이나 베키오다리 보석상들, 울트라르노의 장인 공방들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요. 명품 거리도 있고 그리고 특별한 기념품을 찾는다면 400년 역사의 산타 마리아 노벨라 약국. 여기서 향수나 화장품 사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네, 거기 장미수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피렌체 음식의 진수를 맛보고 싶다면 비스테카 알라 피오렌티나, 피렌체식 티본 스테이크죠. 이거 꼭 드셔보셔야 합니다. 두툼한 키아니나 소고기 스테이크. 네, 센 불에 겉은 바삭하게, 속은 촉촉하게 구워 먹는 건데 양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여럿이 같이 가서 주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혼자서는 다 먹기 힘들죠. 쿠킹 클래스나 푸드 투어 같은 걸로 현지 식문화를 좀 더 깊이 체험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아, 그것도 좋겠네요. 혹시 현지인들이 자주 가는 숨은 맛집 이런 거 찾고 싶으시면 트라토리아 마리오네나 중앙시장 안에 있는 네르보네 같은 곳들, 레딧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추천하는 곳들을 참고해 보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 오호. 관광객 위주 식당이랑은 좀 다른 약간 투박하지만 진짜 피렌체의 맛 그런 걸 경험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좋습니다. 자, 이제 즐거운 여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보들, 실용 정보와 안전 수칙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볼게요. 저희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주요 미술관, 우피치, 아카데미아, 그리고 두오모 쿠폴라 등반, 인기 레스토랑이나 투어는 반드시 미리 예약하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네, 시간과 돈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피렌체 카드는 여러 명소를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고려해볼 만한데 본인 일정이랑 잘 비교해서 비용 효율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구매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무조건 사는 게 이득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자기 동선에 맞춰서 개선해 봐야죠. 피렌체를 방문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일까요? 역시 날씨가 온화한 봄, 4월, 5월, 그리고 가을, 9월, 10월. 이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름은 너무 덥고 사람 많고. 네, 여름은 진짜 덥고 관광객으로 미어터지고요. 겨울은 좀 춥고 비도 자주 오는 편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문제. 안전. 맞습니다. 특히 소매치기. 이건 정말 악명이 높아요. 주 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도 계속 주의를 당부하고 있고요. 어디를 특히 조심해야 할까요? 산타마리아 노벨라역 주변, 두오모 근처, 가죽시장, 시뇨리아 광장, 베키오 다리, 그리고 버스나 기차 안. 이렇게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은 항상 경계태세를 늦추면 안 됩니다. 수법도 다양하다면서요? 네, 여러 명이 다가와서 정신없게 만들고 그 사이에 훔쳐가거나 아니면 가짜 경찰 행세하면서 신분증이나 지갑 보여달라고 하는 수법도 있고요. 절대 길에서 경찰한테 지갑 통째로 넘겨주시면 안 돼요. 무섭네요. 기본적인 예방 수칙은 가방은 무조건 앞으로 메고 지퍼 잘 잠그고요. 귀중품은 옷 안쪽 주머니에 보관하고 스마트폰 보면서 걷지 말고 항상 주변을 살피는 거. 이게 기본입니다.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요? 위급 상황 시에는 당황하지 말고 그냥 큰 소리로 아이유또! 라고 외치세요. 이탈리아어로 도와달라는 뜻이거든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죠. 그리고 호텔 방이나 로비, 또 주차된 차 안의 물품 도난 사건도 꽤 자주 발생해요. 그러니까 귀중품 관리는 정말 철저히 하셔야 하고 차 안에는 절대 아무것도 밖에 보이게 두시면 안 됩니다. 그냥 싹 다 트렁크에 넣거나 숙소에 두세요. 네, 명심해야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을 때 오디오 가이드 앱 같은 거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잖아요. 저희가 오늘 여러분의 귀가 되어드린 것처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릭 스티브스의 오디오 유럽 앱이 무료인데도 피렌체 주요 명소 가이드를 꽤 잘 제공하더라고요. 이거 아주 유용해요. 네, 무료 앱 중에서는 그게 꽤 괜찮죠. 좀 더 전문적인 가이드가 필요하다면 트래블메이트 같은 유료 앱도 있고요. 오프라인 듣기나 다국어 지원 같은 기능도 있어서 편리하고요. 물론 이런 앱들이 편리하긴 한데 또 어떤 분들은 생생한 현장감이나 가이드와의 소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현지 가이드랑 같이 하는 워킹 투어를 선호하시기도 하죠. 아, 그렇죠. 그것도 장단점이 있겠네요. 네. 결국 각자의 여행 스타일이나 예산에 맞춰서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걸 넘어서 그 장소가 가진 이야기나 의미를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 자체가 여행을 훨씬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한 피렌체 탐구 어떠셨나요? 들어보시니 핵심은 역시 미리 계획하고 예약하기, 그리고 걷는 즐거움을 누리되 안전은 철저히, 마지막으로 오감을 활짝 열어서 예술과 미식, 풍경을 만끽하기, 이 정도가 아닐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피렌체는 딱 정해진 코스만 따라가는 여행도 좋지만 때로는 일부러 길을 좀 잃어보고 헤매면서 예상치 못한 골목길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또 광장 카페에 앉아서 사람들 구경하는 그런 여유. 그런 속에서 진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도시인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피렌체는 명실상부 르네상스의 요람이잖아요.
미켈란젤로나 브루넬레스키 같은 천재들의 그런 위대한 유산 외에도 혹시 오늘날 피렌체의 거리에서 아니면 활기찬 시장에서 또는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는 공방에서 혹은 그 열정적인 현지인들의 모습 속에서 그 혁신과 창조의 르네상스 정신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데요. 네, 여행하시면서 이런 숨겨진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저희의 이야기가 당신의 피렌체 여행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즐겁고 안전한 여행 되세요. 네,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